별아, 안 돼. 제발 그만해. 민호의 절규가 3월의 차가운 산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별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6살 진돗개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별이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풀 죽어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힘을 보이다니. 형, 별이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동생 재훈이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일죽이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별이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이것을 파내야 한다는 듯이. 별아, 제발. 아내 수진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이렇게 파헤치는 별이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별이가 낮게 신음하며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이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별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설마. 그 순간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구멍을 향해 깽깽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 작은 몸짓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별이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구나. 민호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별이는 특별한 아이야.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별이가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별이.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호는 동물병원 진료실 유리 안에 웅크린 별이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진돗개. 하지만 지금의 별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저으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형,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사인 동생답게 차분하지만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한 지 12년. 수많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별아, 밥 먹어야지. 민호가 무릎을 꿇고 별이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별이는 민호를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한 눈빛이 민호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민호는 지난 1년 동안 별이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별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3kg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재훈이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와 별이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별이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습니다. 밤늦게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별이는 아버지 방 앞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별이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별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별이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앞두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뵈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요. 그때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묘가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줄은. 별아, 차에 타자. 민호가 별이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별이가 반응하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별이가 나오네. 재훈도 신기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별이의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네. 민호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별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별이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수진이 뒷자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별이의 눈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 속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별이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왜 저러지? 민호가 백미러로 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3월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시작했고 별이는 자유롭게 풀어났습니다. 별아,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재훈이 말하자 별이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별이. 아버지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민호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별이도 데려왔어요. 민호가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묘 준비를 마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이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아, 뭐 하는 거야? 민호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별이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였습니다. 별아, 그만해. 재훈이 뛰어가서 별이를 말렸지만 별이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별이의 발톱은 땅을 긁는 소리를 냈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별이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별이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이.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왔고 낑낑거리며 계속 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별아, 안 돼. 민호가 별이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별이는 민호의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상해. 별이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재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별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별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재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별이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와 재훈이 함께 달려들어서 별이를 억지로 끌어안았습니다. 별이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별아, 진정해. 민호가 별이를 꽉 안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이가 파던 자리를 들여다보니 조금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민호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이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별이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형, 혹시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어느 날 저녁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형, 그때를 다시 생각해봐.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우연일까? 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이는 정말 똑똑한 개야. 그리고 아버지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데. 결국 가족회의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묘를 하기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별이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별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파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장례업체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뜰 때마다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뭔가 나올까?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 뭐지?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민호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민호는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이에요. 민호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정말 별이가 알고 있었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올렸습니다.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네요. 이수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 민호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1998년생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재훈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살.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호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미숙 씨.
미숙 씨는 6개월 동안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전문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모셨습니다. 혹시 미숙 이모님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민호가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이모님. 오랜만입니다. 아, 민호 씨. 어쩐 일이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 너머로 미숙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였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미숙 씨가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 별아, 잘 지냈니? 미숙 씨가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미숙 씨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던 별이가 미숙 씨에게만은 이렇게 반가워하다니. 거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별이가 아버지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미숙 씨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파묘요? 그런데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이수연이라는. 그 순간 미숙 씨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미숙 이모님. 민호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한참을 울던 미숙 씨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유골함. 제가 묻은 거예요. 이수연은 제 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 12살 고등학교 때까지 3번의 큰 수술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수연이가 1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미숙 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 병원비를 댔지만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수연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수연이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엄마, 내가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미숙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수연이가 쓰러졌어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대형 수술이 필요했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됐고 수술비는 7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딸의 생명 앞에서는 이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을 찍고 18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만은 살려달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수연이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로.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병원비 300만 원, 사채 이자 250만 원. 하루 4시간씩 자며 일했어요. 민호 씨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알고 매달 200만 원씩 도와주셨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미숙 씨도 수연이도 세상을 떠나면 제 옆에 모시고 싶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라고. 민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달 후 수연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 빈소도 없이 화장만 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봉안당 비용은 300만 원, 집월세도 밀렸고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 유골함을 들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죠.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유골함을 안고 새벽에 산으로 향했어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아버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수연아, 갈 곳이 없구나.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아버님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유골함을 묻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나중에 꼭 좋은 곳에 옮겨줄게.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수연이는 아버님 옆에 묻게 된 것입니다. 거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도 어깨가 떨리고 수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별이가 조용히 미숙 씨 앞으로 다가가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미숙 이모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연이도.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모님이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재훈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수연이를 두세요. 그럼 수연이도 외롭지 않을 거고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미숙 씨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연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도 제대로 된 안식처가 필요해.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이모님, 수연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미숙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수연이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미숙 씨는 일찍부터 오셨습니다.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숙 씨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별이도 그날 아침부터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별아, 오늘 수연 언니를 제대로 모셔드리는 거야. 민호가 별이에게 말하자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1년 만에 찾은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별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별이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재훈이 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별이는 특별한 개니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미숙 씨는 한참을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무덤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미숙 이모님은 저희가 잘 모실게요. 수연이도 저희 딸로 여기고 잘 돌볼게요. 수연이의 무덤은 가족들이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완성됐습니다. 1년 전 미숙 씨가 혼자서 파던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연아,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미숙 씨가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미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흙을 다 덮고 나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봉분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미숙 씨는 새로 만든 수연이의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씩 올려놓으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수연이에게 드리는 마음 깊은 인사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미숙 이모님, 혹시 별이와 함께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별이를요? 미숙 씨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희가 워낙 바빠서 별이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모님도 혼자 계시고, 별이도 이모님을 정말 좋아하고, 이모님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숙 씨는 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별이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미숙 씨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별아, 이모랑 같이 살래? 미숙 씨가 별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미숙 씨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봐요. 별이가 좋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저도 별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별이는 미숙 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별이가 떠나는 날 가족들은 모두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별아, 미숙 이모님 잘 모셔드려. 민호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이는 민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작게 짖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듯이. 자주 보러 올게, 별아. 재훈도 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재훈 씨, 수진 씨.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네요. 그날 이후 미숙 씨와 별이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들이 미숙 씨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 별아, 산책 가자. 미숙 씨가 말씀하시면 별이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갔습니다. 별이가 정말 건강해졌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별이의 털도 윤기가 흐르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도 별이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별이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별아, 미숙 이모님이 좋아? 수진이 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숙 씨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필로그.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셨고 별이는 미숙 씨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주기 성묘 전날 밤 모두 미숙 씨 집에 모였습니다. 내일이 아버지 이주기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숙 씨가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이는 미숙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별아,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미숙 씨가 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미숙 씨와 별이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3월의 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들은 언제? 재훈도 신기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없었는데요. 자연적으로 피어난 것 같네요.
정말 예쁘네요. 마치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가족들은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숙 씨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별이가 인사하는 것 같네. 재훈이 말했습니다. 별이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가족들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 별이가 인사드려요. 미숙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별아,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별이는 한 번 더 짧게 짖었습니다. 정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무덤 위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가족들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네요. 아버지, 수연아.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별이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좋은 성묘였네요.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저희도요. 별이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 별이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일어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미숙 씨와 수연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별이가 있었습니다. 별아, 고마워.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처럼 맺은 말.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재훈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지는 간호사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모든 빚을 갚고 작은 카페를 차린 것입니다. 카페 이름은 수연이네였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수연이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 앞에는 별이가 항상 앉아 있습니다. 손님들을 반기고 미숙 씨를 지키고 어머 별아, 오늘도 예쁘네. 단골 손님들이 별이를 쓰다듬으며 들어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을 반깁니다. 이제 8살이 된 별이는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매주 일요일, 민호 가족과 재훈 가족이 카페에 모입니다. 이모님 커피 맛있어요. 호호 그래. 오늘은 새로운 원두를 써봤는데 미숙 씨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수연이는 비록 곁에 없지만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별아, 밥 먹자. 미숙 씨가 별이에게 밥을 주면서 말합니다. 우리 별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별이는 미숙 씨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 3월, 온 가족이 함께 산소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와 수연이가 함께 잠들어 있는 그곳에 무덤 주변에는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어납니다. 마치 아버지와 수연이가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별이는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듯, 수연 언니께 인사를 드리듯. 별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민호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그 말을.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민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저도 알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빛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후기. 별이는 지금도 미숙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카페 손님들을 반기고 저녁에는 미숙 씨 곁에서 편안하게 잠듭니다. 미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수연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별이가 그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 가족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족의,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전해준 것은 바로 특별한 진돗개 별이었습니다. 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별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며 잠듭니다. 미숙 씨의 따뜻한 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 이 이야기는 동물들의 특별한 감각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특별한 반려동물이 있나요?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